중국인 좋아하세요? 는 하지 마. 아, 자 이거는 괜찮다 괜찮다. 자 얘기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딱 그 방금 효진 씨가 중국인 좋아하세요? 라는 그 질문을 딱 들었을 때 되게 굉장히 복잡하셨나요? 네, 위험하게 느껴진다. 공기가 굳어버렸잖아요. 살벌해. 그 딱 질문 하나에 공기가 굳는다는 게 약간 반증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중국이라는 거에 대해 얘기했을 때의 바이브. 약간 그쵸. 특히나 뭔가 그런 질문 자체가 좀 이상하기도 하고 중국 좋아하시네요? 이 질문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쵸. 질문 자체가 좀 이상하죠. 좀 어색하죠. 맞아요. 근데 참 재밌는 게 요즘 그게 많이 심화가 되고 있죠. 실제로 이제 막 이제 뉴스 기사들 이 특히나 많이 요즘 언론에도 많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이제 중국에 대한 혐오 감정이 좀 그게 좀 치닫고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사실 이제 중국에 대한 반감은 역사적으로 계속 있어 왔거든요. 우리나라 안에서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일단은 옆나라잖아요. 당연히 옆나라와는 갈등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은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고 옆나라기 때문에 우리는 환경 문제나 어떤 문화 문제 그리고 다양한 그런 갈등들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고 실제로 그 갈등이 심각해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중국에 대한 반감은 그런 자연스러운 어떤 그런 배경적인 측면에서 다가오는 것 같은데 그런 반감과 혐오는 조금 다른 거잖아요, 사실. 맞죠. 반감은 어떤 그 국가 이미지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느낌이 강하다면 혐오라는 거는 아예 저는 차원이 다른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는 논리보다는 감정이 99할이 넘어가는 영역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요즘 이쪽이 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그 탄핵 국면 이후에 이제 좀 그 중국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하는 말은 아니고 그냥 언론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중국이 이 부정선거나 이런 어떤 정치적 국면의 배후에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거를 근거로 어떤 중국이라는 것 그리고 중국인에 대한 좀 혐오감이 좀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되게 사실 민감하지만 그 얘기를 한번 다뤄보면 어떨까? 발사선스럽게 또. 그래서 저희가 게스트를 한 분 초청했죠. 네. 또 게스트 한번 소개 한번 부탁드릴까요? 안녕하십니까. 그냥 你好我叫崔正民 일단 좋댄다. 중국 상하이에서 13년 살다 왔고요. 와, 오래 사셨다. 네, 초중고 다 중국 로컬 학교 나왔습니다. 좋습니다. 그 한국인이시죠, 그리고? 네, 맞습니다. 네. 맨날 이제 좀 장난으로 좀 혼혈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싸우고 이제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냥 이중 국적 유지하려고 군대 다녀왔다. 이러면 진짜 믿어요. 진실 반 거짓 반 섞어가지고. 반중 정서가 어떤 백그라운드가 있느냐 조사를 좀 해보면 첫 번째가 이제 정치적 요인. 그러니까 그 공산주의잖아요. 이데올로기가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그 홍콩 민주화 운동이라던가 어떤 정치적인 어떤 견해나 인권 문제 쪽으로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가 이제 환경, 미세먼지 관련해서는 이제 그리고 환경 문제 관련해서는 중국에 또 저희는 직접적인 타격을 받으니까 맞죠. 그런 부분에 있고 문화적 특히나 문화로 이제 문화나 역사 그 동북공정이라던가 혹은 한복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문화적인 것을 김치를 막 가져가려고 이런 것들 그리고 개인적인 그러니까 중국이 관광객이나 뭔가 좀 어떤 중국인이 했던 범죄나 혹은 민폐 이런 것들이 좀 커져서 이제 생기는 조금 더 중국보다는 중국인의 포커스 네, 맞아요. 그한 요렇게 크게 4가지 요 정도로 이제 조사가 되더라고요. 통계를 받아봤을 때.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이유들이 있는데 해외에서는 아까 말한 첫 번째 정치적 이유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 되게 특수한 거죠. 그리고 또 되게 재밌는 게 우리나라에서만 젊은 세대의 반중 정서가 굉장히 강합니다. 맞아요. 근데 해외에서는 그 젊은 세대는 되게 중국에 대한 반중 감정이 별로 없어요. 또 틱톡. 맞아요. 틱톡 이런 미디어에 굉장히 가까이 있기도 하고 실제로 되게 재밌는 게 그 틱톡이 미국에서 금지가 됐죠. 네. 근데 그거는 이제 그 이유가 이제 뭐 다양한 이유를 들었지만 결국 중국이 개인정보 관련해서 뭐 이런 이유로 이제 금지를 시켰는데 틱톡이 금지가 되니까 그 샤홍수라고 샤홍수인가요? 네. 빨간색 그 중국 틱톡 앱이 있어요. 중국 완전 그냥 중국 앱. 근데 걔가 바이럴을 했어요. 이게 뭘 반증하냐면 그 젊은 세대는 그런 거에 정치적 개입에 개의치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고 중국 앱을 쓰는 거에 그렇게 개의치 않는다. 근데 그런 게 되게 재밌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나라 젊은 세대마다 그러니까 나라마다 그 중국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고 이게 이런 감정이 되게 우리 특수한 어떤 다양한 요인들이 섞여서 발생한 거구나라는 걸 좀 많이 파악을 했어요. 같더라고요. 그 2022년에 한국 청년 세대의 온라인 반중 정서 현황이라고 네. 어떤 조사에서 나왔는데, 그러니까 2030 세대가 왜 반중을 할까? 네. 중국에 대한 혐오의 감정이 남아 있을까 해서 그 통계 자료가 있어요. 네. 근데 보시면 일단은 가장 낮은 게 역사 문제. 기성세대는 당연히 어떤 사상의 대립 때문에 역사적인 원인 때문에 중국을 싫어하기도 하지만 그쵸. 요즘 세대는 가장 후순위로 둔다는 거죠. 역사 문제를. 그렇죠. 그 다음이 뭐냐? 그 다음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드 같은 외교 문제. 외교는 사실 물론 저희도 관심을 가져하는 건 맞지만 젊은 세대들은 모르는 게 대다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밑에서 두 번째였고, 그 다음에 독재와 인권 탄압, 즉 약간 사상과 관련된 문제인 거죠. 가장 높았던 게 교양 없는 중국인이었어요. 무려 2030 세대의 48.2%가 중국인 때문에 현중이 생겼다라고 답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도현 형이 말한 것처럼 젊은 세대들이 중국을 싫어하는 이유는 조금 더 이전과 개인적인. 다르지 않을까. 개인적인 건 좀 다르게 하고 있다. 이런 트렌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중국인에 대한 인식이 안 좋잖아요, 사실. 그죠. 그거가 어떤 백그라운드나 이런 게 있었어요? 이거 근데 그게 있어요. 그 중국인이 일단 예를 들면 한국 사람들이 일본을 되게 여행을 많이 가잖아요. 맞아요. 네. 가깝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중국도 한국에 가깝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여행을 많이 오는데 땅덩어리 비교를 해보면 중국 큰데 한국이 작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엄청 많이 오는 것처럼 느껴져요. 중국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차이가 그쵸. 올라가니까. 그래서 일단은 중국 사람인데 많은 것도 맞는데 많이 오는 것도 많은데 그렇게 느껴지고, 그리고 이게 중국의 이제 북방과 남방 차이를 제가 원래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이게 중국이 되게 크잖아요. 네. 차이가 정말 심해요. 그래서 막 억양 이런 것도 차이가 심한데 저 같은 경우는 남쪽 사람이거든요. 아니 중국 사람은 아니지만 남쪽에서 살다 왔는데 남쪽 사람. 그러니까 남쪽은 막 기후가 좋고 따뜻하고 이래서 사람들이 온순해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면 그냥 나긋나긋 얘기했지. 북방은 옛날부터 춥고 막 그 이민족들이랑 싸우고 이래서 막 사람들이 세요. 약간 부산 약간 네, 경상도 그래서 말도 바이브. 엄청 세고 해서 시끄럽고. 그렇죠. 해서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요. 진짜? 이게 근데 그래서 그 저희가 이제 그 아까 말한 것처럼 여행을 가면 교양 없는 중국 사람들 있잖아요. 맞아요. 막 시끄럽고 뭐하고 그런 사람 다 보면 북방 사람이에요. 신기하다. 그럼 그게 말투인 거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남방 약간 사람은 사투리처럼. 남방 사람은 그러니까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냥 있는데 모르는 거고, 그리고 조용한 중국 사람도 있는데 그냥 모르는 거죠. 시끄러운 사람들이 더 많이 비친다. 그쵸. 우리가 보기에. 네, 애초에 많이 오니까. 그쵸. 북방 사람들도 엄청 많이 오는 것처럼 그쵸, 느껴지는 그쵸, 거죠. 맞아요. 이게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제가 2030 세대니까요. 생각했을 때 약간 뭐 미디어에 비춰지는 모습도 중국인 안 좋은 관광객들 같은 거 영상이 엄청 많이 올라오거든요. 민폐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저도 그리고 개인적인 이제 사례를 들자면 저는 이제 여의도 더현대에서 일했던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진짜 외국 관광객분들이 진짜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오실 때마다 중국인 분들은 제가 느끼기에는 영어를 쓰려는 노력조차 안 하세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약간 본인 나라 중심적이다? 이게 약간 중화 사상이랑도 연결될 수 있는데 어쨌든
뭔가 다른 나라에 대한 배려가 없다라는 이미지가 좀 크게 박혀 있다 보니까 더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미디어에서 비춰지는 거 플러스 이런 개인적인 경험 같은 게 합쳐져서 이미지가 고착화되니까 약간 젊은 세대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북한도 우리 반중 정서의 되게 핵심적인 키워드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아 그쵸. 어쨌든 같은 정치 체계를 공유하고 있고 네. 역사적으로도 그게 있으니까. 맞죠. 그러니까 2004년부터 2021년도까지 한국인들이 중국에 대해 가지는 감정의 패턴이랑 북한에 대해 가지는 감정의 패턴이랑 똑같대요. 아 진짜요? 네, 아, 물론- 같이 움직이는 네, 물론 한 경험이 있구나. 7년 동안 같이 움직이는 거 보면 둘의 상관관계도 무시할 수 없지 않나. 그것도 재밌네요. 근데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대중국에 대한 대중국 반감 이거는 현상이잖아요. 이미 이제 그게 퍼져 있고 또 사실 이걸 넘어서서 지금 요즘 일어나고 있는 어떤 혐오의 양상은 아까도 말했지만 정말 아예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요즘 그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되게 이런 혐오적인 사건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막 유학생들 그러니까 뭐 막 중국인이 보이면 막 침을 뱉거나 그 앞에서도 막 그런 일도 있고 실제로 막 그 왜 중국인을 잡아야지 왜 나를 잡냐 이런 사람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중국인이랑 갈등이 생기면은 너 뭐 중국인 잡아야지 왜 나를 잡냐 이런 식으로 막 하는 그런 정도도 있을 정도로 그리고 모든 중국인 유학생을 간첩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뭐 그런 되게 온라인상으로 그런 것들 아니 다시 할게요. 그리고 온라인상에서도 되게 그런 루머들이나 가짜 뉴스가 되게 많이 퍼지고 있는 게 얼마 전에 봤는데 이제 그 중국인들은 한국에 있는 서울대랑 의대를 가기 쉽다. 이런 게 막 쇼츠로 막 돌았어요. 근데 그걸 팩트 체크를 해보니까 그 서울에 있는 의대 중에 전체 의대 중에 중국인 딱 2명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가짜 뉴스가 엄청 바이럴 시키면서 이거 봐라 지금 중국이 뭘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막 하면서 되게 혐오적인 표현들이 댓글 엄청 많더라고요. 그리고 관련 이런 중국 혐오에 대해 경계하는 뉴스를 들어가 보면 당연한 건데 왜 이런 댓글이 엄청 반응이 엄청 많고 거기에 호응이 엄청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그 정도로 이제 혐오 감정이 엄청 올라오고 있다는 건데 저는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반감을 넘어선 어떤 집단적 혐오가 생기고 그게 실제로 어떤 하나의 범죄로도 이어지고 이거는 역사적으로 반복되어 왔던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맞아요. 다양한 나라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고 배웠는데 전 또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할 정도로 그게 되게 심각하다고 느껴지는데 저도 그 반중 정서가 정치의 수단으로 편입되는 게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그래서 그 건대 양꼬치 거리에서 극우단체 자유대학이 시위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고 중국인 상권 상점들이 실제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현실에서도 혐오가 표출이 되면 더욱더 위험해지지 않을까. 그게 과연 합리적인 그거일까? 21세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그것일까라고 생각해서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건대 양꼬치 거리가 무슨 잘못을 그죠. 건대 양꼬치 거리에서 중국인 분들이 열심히 양꼬치 파시다가 갑자기 막 던지고 막 이러면 지금 2025년 4월이죠. 네. 2025년 4월 현재 이제 탄핵 국면과 연관해서 엄청나게 커지고 있는 이 혐중 정서 요거에 대한 포커스를 좀 많이 두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전에도 계속 있어 왔잖아요. 이게 반중 정서라는 건 국내에 그쵸. 계속 어느 정도 깔려 있었던 인식이었다. 근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양상은 아예 좀 다른 성격을 띠고 있고 그냥 개인 중국이라는 어떤 모든 요소에 대한 혐오로 번지고 있다. 실제로 양꼬치 집 앞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주 대표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죠, 사실. 네. 그러면 이런 걸 보고 약간 이런 것들이 지금 퍼지고 있는 그리고 계속 재생산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좀
어떤 자세를 견지해야 할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미디어의 영향이 엄청 크다라는 게 이제 지금 현 세대들이 더 극한의 혐오로 가는 영향 중에 메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결국은 미디어다. 결국은 이 혐오가 어떻게 재생산이 되고 있냐를 봤을 때 결국은 미디어고 결국은 어떻게 자극적인 키워드로 혐오를 조장하느냐가 되게 포인트인 것 같거든요. 그 말은 팩트체크가 되지 않은 다양한 것들이 나오면서 그것이 혐오의 재생산에 계속 이용이 되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아까도 뭐 가볍게 얘기를 했지만 뭐 중국인이 한국 대학 서울대 가기 쉽다. 중국인은 서울대 가기 쉽다. 의대 가기 쉽다. 뭐 이런 뉴스들 가짜 뉴스잖아요. 실제로 이건 가짜 뉴스라고 뉴스에서 가짜 뉴스라고 팩트 체크를 한 부분이어서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어떤 혐오 뉴스를 봤을 때 그런 혐오 뉴스 각각에 대한 개개인이 좀 팩트 체크를 하려는 자세가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특히나. 그렇죠. 그런 건 좀 확실히 하고 싶은 게 이게 얼마 전에 그런 뉴스가 있었거든요. 그 중국인이 그 공항에 군사 기지를 촬영을 했어요. 네. 그거는 범죄거든요. 엄청 당연히 범죄죠. 그리고 그거는 이제 되게 어떻게 보면 간첩죄로 이제 관련해서 또 논의가 좀 활발하던데, 그러니까 그거는 범죄고 팩트가 확인이 된 거잖아요. 팩트가 확인이 된 거에 대해서는 저는 정당한 비판이나 어떤 정당한 논의가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근데 그게 아니라 무분별한 혐오, 양꼬치집에서 시위 이런 것들은 저는 합리적인 방향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근데 너무 자극적이고 너무 재밌어서 어떻게 보면 너무 재밌고 쉽고 자극적이어서 휘말리기 너무 쉽다 이런 것들은 접근성이 높아지니까 또. 접근성이 엄청 높죠. 그러니까 그런 걸 계속 인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제 뭔가 한국이 중국에 대해 가지는 그런 혐중 감정에 대해 얘기했잖아요. 혹시 중국도 그럼 혐한 감정이 아까 제가 말씀해 주셨는데 얼만큼 있을까요 도대체? 그 이제 사드 때가 이제 제가 그때 중국에 있었거든요. 네. 아, 근데 원래 그 전에 그 중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너무 사랑했어요, 진짜. 아 진짜.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너무 좋아하고 저가 이제 중학생 때 네. 저희 전교생 중에 학생 딱 2명 있었거든요. 네. 이제 저랑 이제 선배 있었는데 그 선배는 이제 졸업반이어서 모르고 이제 제가 딱 학교에 들어왔을 때 전교생들 다 저를 알았어요. 와, 그냥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우와. 그래서 막 선배들이 밥 사주고 매점 가서 맛있는 거 사주고 와, 좋아하고. 근데 진짜 사랑했어요. 그때 막 한국 좀 드라마 별그대 이런 거 나오고 그런 상속자들 이런 거 나오고. 근데 이제 딱 사드가 터져버린 거죠. 한 중2 때인가 네. 하니까 그러니까 분위기 자체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싫어하기 시작했어요. 아 사드 그때부터. 이후에. 네. 아. 사드 그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제가 또 상해에 살다 왔는데 사드 범위권에 딱 상해가 들어가거든요. 이제 걔네 입장에서는 이게 말이 되냐. 그래서 그래서 그냥 진짜 옆반에 있는 저는 시비 걸고. 아 진짜로. 저랑 친한 애들은 그냥 싫어서 쳐주는데 선생님들 중에 대놓고 저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와, 그냥 그 정도로 중국에서 그 감정이. 그렇죠. 해서 뭔가 딱 중국에서도 혐한이 점점 심해지고 하면서 한국에서도 자연스럽게 더 올라간 것 같아요. 아 시기가 비슷한. 네네네. 좀 그렇게 된 것 서로 같아요. 싫어하게 됐다. 맞아요. 근데 사드도 일단 굉장히 이제 하나의 큰 요인인데, 전 사드는 중국 내에 한국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커지게 된 대표적인 케이스. 근데 이게 한국에서 중국에 대한 반감이 커지게 된 케이스 중에 하나지만 그 메인 이유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국의 입장에서는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저는 그때 생각했을 때 이 정도인 줄 몰랐어요. 근데 되게 정치적 이슈가 사실 항상 크죠. 이게 제가 정확히 몇 년도였는지 기억이 안 나거든요. 네. 원래 중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을 엄청 싫어했어요. 맞아요. 혐오를 했어요. 엄청 싫어. 원숭이라고 부르고, 왜냐면 거기는 그 역사적으로 맞아요. 한국
것처럼 이제 일본한테 계속 그 침략도 당했었고 뭐 난징 대학살 같은 경우 그런 사건도 있고 그런데 그게 제가 제 기억상으로 한 19년도 20년도 한 그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 설문 조사를 했을 때 그때 원래는 그 가장 싫어하는 나라 그 젊은이 대상으로 조사를 했을 때 가장 싫어하는 나라에 일본인 비율이 제일 높았어요. 네. 중국 사람이 싫어하는 어느 순간부터 한국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근데 거기도 되게 혐한 이게 엄청 심해요. 엄청 심한데 이게 근데 살짝 맥락이 한국랑 되게 비슷해요. 되게 이제 미디어나 그런 거에 가짜 뉴스도 많고 그런 게 되게 많은데 그러니까 한국이랑 양상이 비슷한 혐오가 중국에서도 똑같이 생기고 있다는 거죠. 그쵸. 근데 거기는 그 통제가 더 심하잖아요, 한국에서. 맞아요. 미디어의 통제가. 그쵸. 그래서 제가 어떤 그 뉴스를 봤었냐면 그런 게 있어요. 혹시 단오절이라고 아세요? 다루지 네. 않죠. 그네파는 네네. 그러니까 근데 중국에도 단오절이 있어요. 아, 네. 그러니까 근데 아예 이게 둘 다 이제 음력 월이 아예 다른 그 계절 아니고 뭐라고 하지? 다른 명절? 다른 명절인데 이제 중국에서 단오절은 이제 중국은 또 이제 문학의 나라기 때문에 그중에 이제 시가 정말 특출난데 그 구런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어요. 역사적인 시인인데 사실 그 시인을 이제 기리기 위한 그런 날이에요. 단오절 자체가. 그래서 뭐 그 하는 뭐 먹는-거나 그런 것도 다 그 시인을 기리기 위한 건데 그런 뉴스가 있는 거예요. 언제부터 한국 사람들이 단오절이 한국 거라고 우기기 시작했다. 다른 건데 그냥. 그렇죠. 아예 다른 건데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공자 알죠? 공자. 네. 네. 제가 고2 때인가 갑자기 친구가 저한테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너네 한국에서 최근에 공자가 뭐 한국인이라고 했다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 진짜요? 그냥 듣도 보도 못한. 그쵸, 개소리야, 그죠, 우리가 그죠. 왜. 그냥 길 잡고 가는 사람 한국인 잡아서 물어봤을 때 공자 어느 나라 사람이야 하면 그냥 무조건 중국인이라고 할 텐데. 그쵸. 근데 그런 가짜 뉴스가 많이 퍼지고 있다, 중국에도. 그리고 근데 아까 말한 그 정부의 그 통제가 더 심하다 했잖아요. 네. 근데 그 통제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제가 이것도 이제 제 경험담인데 홍콩 시위 아시죠, 다들? 알죠. 네, 알죠. 홍콩 시위에서 그때 이제 난리가 났잖아요. 네. 그래서 난리가 났을 때 그때도 제가 고1, 고2 그때인데 제가 아는 형이 이제 홍콩대로 지나가게 되는데 못 갔어요. 시위 때문에. 그게 너무 심하니까. 엄청 좋은 학교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1년 동안 그냥 상해에 더 있었고 아예 안 가고 나중에 가긴 했던 것 같아요. 저 아는 지인 중에서도 그때 이제 홍콩으로 잠깐 교환학생을 갔다가 너무 심해서 귀국을 했어요. 그 정도로. 네. 근데 저는 좀 이런 거 다루는 거 좋아해서 친구한테 중국인 친구한테 야, 너 홍콩 시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대부분 그 이딴 것도 몰라요. 네? 중국인들은요? 그쵸. 엄청 국제적으로 큰 사건이었잖아요. 네. 그걸 모른다고요? 근데 모르는 경우도 정말 많고 하고 한 친구는 그냥 저희 중국인 경찰들이 뭐 가서 진압을 했다 이런 거 알아서 그냥 들으니까 거기에 대한 뭐 정치적인 이런 생각은 아예 없고 그냥 우리 자국 뭐 경찰들 고생하는 것 같다 군인들 딱 이 정도로 끝쳐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 이슈에 대해서 그쵸. 통제가 있으니까 그런 차단이 돼 거예요. 있구나. 그쵸. 거기서 뭐 구글, 유튜브, 외국 사이트 그런 거 다 안 되고 중국 개인적인 그냥 중국 내에서 사용하는 그런 검색 엔진만 있는데 그런데 딱 쳐보잖아요.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래서 좀 그런 영향도 있지 않나. 그럼 좀 더 편향된 정보를 얻을 수밖에 없겠네요. 그쵸. 네, 그럼 듣다 보니까 되게 반한 정서랑 반중 정서랑 비슷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현재 이 시점에서 일단 미디어랑이 가장 크게 작용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냥 젊은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혐오에 노출되어 버리고 제대로 사리분별을 못하는 그런 환경이 현 시점에서 가장 큰 문제점인 것 같다. 결국에는 한번 누군가가 찝어줄 필요가 있다. 그렇죠. 너 이거 볼 때 한번 생각해봐. 이거 맞는지 아닌지 한 번만 더 확인해봐. 요거가 되게 습관화 되어야 될 것 같고 이거 제가 이 컨텐츠를 하고 싶었던 이유도 약간 그런 거예요. 그냥 이 얘기를 누군가 들으면은 누군가는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할 거고 누군가는 좋게 생각해 줄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 둘 모두 한 번 더 생각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컨텐츠를 볼 때 하면서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많아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대화의 장들이 좀 많아지면은 이런 혐오와 관련된 문제가 조금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좀 더 객관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누군가 싫어해도 누군가 싫어하는 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게 무분별한 것이 되는 거는 역사적으로 그래왔잖아요. 그거는 절대 옳은 일이 아니다. 그거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